네, 상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김대복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살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오늘 9위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살짝 좀 쉬어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74,000원대 찍고 나서 3일 연속 음봉이 나왔는데, 음봉은 한 4일 연속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제 고점에서 지금 이제 5일선까지 이탈하는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이미 알다시피 11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 현재 반도체 D램 가격하고 랜드 가격이 상승해서 D램 쪽에서 흑자가 예상되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그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댔는데, 삼성전자도 HBM3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나고 공급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이런 시장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좀 전에도 이제 언급했듯이 CXL이라는 어떤 반도체 메모리 이쪽에서 여기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이제 4분기에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4.3조 정도 돼서 분기 단위로 보면 한 70% 성장이 될 걸로 보이고, 우리가 2024년도에는 영업이익만 33조 정도 된다면 지금 8만 전자나 9만 전자를 내년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현재는 가격 조율이 나왔으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저는 가격 부담이 전혀 없는 자리 같아. 7만 2천 원, 2,900원인데 7만 2천 원대라면 그냥 줍줍해서 내년도 길게 보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 시장이 지금 현재 그 반도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주역이고, 미국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주에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종합 반도체 업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 종합 반도체뿐만 아니라 장비 업체, 그리고 이제 부품 업체들이 다 같이 올랐던 걸로 감안하면 우리 시장 오늘은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쏠려 있었기 때문에 못 갔다. 그렇다면 얘는 지금부터 내일부터 내리는 자리를 좋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가 좀 상승이 강하게 나와줘야 국내 시장도 힘을 받을 수 있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자리에서 줍줍이라는 단어까지 좀 써주셨는데, 방송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이야기 못 드리고 있죠. 잠시 후에 있을 온라인 무료 특강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0시부터 오늘 장도 보면 그 LS 멀티리얼즈나 에코프로 멀티 쪽으로 자금이 싹 쏠려가면서 한 3조 가까이 쏠려가면서 블랙홀 장세를 만들었는데, 이 블랙홀 장세를 이길 수 있는 베스트 3 종목을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 종목에 큰 복이 갑니다. 큰 복. 예. 자, 대복이 간다라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이동근 파트너 어떤 종목 좀 살펴주시겠습니까? 대상홀딩스입니다. 대상홀딩스. 제가 지난번에 제주반도체 대상홀딩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거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양념이라든지 고추장, 된장, 간장 이런 쪽을 생산한 회사, 대상의 지주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탈만 가지고 보면 지금 주가를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 내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이제 이게 올라왔던 이유가 상한가를 가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솔직히 말씀드리지, 이게 상한가 가는 종목 언제 상한가를 한번 가봤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급등이 나왔던 거는 약간 이제 투기적 바람이 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분 구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임세령 씨가 한 2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 내용 때문에 이제 주가 좀 오른 측면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군들을 트레이딩 하실 때는 저는 기준을 가지시고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래량 자체가 바닥권에서는 늘었다가 지금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약간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잘 버텨주고 있지만 일정 수준을 내려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수급이 빠지게 되면은 차익 매물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추세가 약간 훼손된다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동종목은 매매하는 게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 기준으로는 지금 보면 13,000원 선을 이탈하게 되면 조금 단기적으로 수익 보셨던 분들은 좀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동종목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지금 대상홀딩스 이외에도 관련주로 좀 묶이는 종목들이 몇 종목 있잖아요. 비슷하게 좀 매매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약간 투기적 거래는 투기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건 난해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펀더멘탈로 접근했으면 펀더멘탈로 풀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기술적으로 단기 매매나 들어가서 나중에 물리게 되면은 펀더멘탈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상홀딩스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실적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를 네네.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투기로 접근하셨으면 투기로 풀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온라인 무료 특강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8시 30분에 개별 종목들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시에 이제 그 크로징벨에 대한 강의가 있고 거기에 이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김동효 파트너님 어떤 종목 좀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8등 차지한 한국엔 컴퍼니 말씀드릴까요? 요즘 뭐 그 회사도 정말 여러 뉴스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뭐 방송용은 아니지만 좀 골 때린 종목입니다. 네. 상반기에 그 SM 가지고 카카오랑 하이브가 막 공개 매수 서로 가격 올리면서 한번 붙었던 적이 있는데 네네. 하반기 폐장 때 되니까 또 이 뭐 한국 타이어 이제 모회사죠. 한국엔 컴퍼니 가지고 아버지와 작은 아들 한 편, 큰 아들과 또 장녀, 차녀 이렇게 또 한 편 이렇게 해갖고 형제간의 지분 경쟁이 붙었는데 원래는 지난주에 그 명예회장께서 한 600억 어치 시장에서 사면서 원사이드하게 이제 현재 지금 경영권인 차남 쪽이 이겼어 이렇게 하고 거의 마무리되는 장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15,000원대까지 내려갔어요. 지난주에 이미 MBK 파트너스에서 2만 원 공개 매수를 하겠다고 천명을 했는데도 지분 싸움이 끝난 것 같으니까 15,000원대로 내려갔는데 이제 급해지니까 MBK에서 주말 사이에 공개 매수가를 24,000원으로 올렸죠. 네. 그래서 오늘 상한가로 출발했습니다. 26,600원. 26,600원에 사도 24,000원에 공개 매수 신청해서 받으면 이론적으로 3,400원 먹게 되니까 뭐 무위험 차익 매수, 그러니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가정이 붙은 건데 이게 미묘하게 제가 이 지분율 계산을 해보면 네네. 지금 명예회장과 차남 지분만 45%에 우호 지분인 한국 야쿠르트 합치면 약 46% 정도쯤 되거든요. 거기다 알게 모르게 우호적인 지분이 합치면 50%가 살짝 넘을 거라는 전망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장남과 뭐 장녀 다 합쳐서 31%에다가 공개 매수를 이 MBK에서 최소 20.35%에서 27%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많은 금액인데 여기 하나 꼬리표가 있습니다. 20.35% 이상 공개 매수를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사주겠다고 이게 조건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생각하기에 만약 그 반대편에서 이미 50%에다가 한 주라도 더 갖고 있게 되면 공개 매수 응할 수 있는 최대치가 20.35%를 넘지 못하게 돼요. 네네. 지금 양쪽의 지분만 합쳐서 약 81%쯤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시장에 돌아다니는 게 19% 정도, 20%가 채 안 되는 상황으로 판단이 드니까 오늘 상출발했지만 공개 매수 그 절대량이 최하 기준점에 미치지 못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다 보니까 쭉 내려가서 17,000원대로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쪽 기존 경영권 쪽에서 50% 이상을 자신한다 그러면은 공개 매수 효과가 단기에 좀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역시나 대표님도 오늘 온라인 무료 특강 준비되어 있으시죠?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오늘 이제 월요일 시간인데 공교롭게도 다음 주 되면 또 월요일 날 뵙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도 이제 바로 넘어가야 뵐 수 있을 것 같아서 2024년도 투자 아이디어 뭐
모든 분들이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만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파트너님들의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대복 파트너님은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동근 파트너님은요, 대상홀딩스, 마지막으로 김동엽 파트너님은 한국행컴퍼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위권 종목 하이라이트 살펴드렸습니다. 자, 장 초반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내일의 유망주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파트너님들은 어떤 종목을 또 들고 오셨을지 먼저 김대복 파트너님,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하셨습니까? 저는 뭐 코리아 서키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코리아 서키트 초반에 이야기하신 관련주를 좀 들고 오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반도체가 그 이제 HBM에서 CXL 반도체로 약간 전이하려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개화는 아닌데 이제 CLX 반도체 개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가 되면 이쪽에 28년도가 되면 20조 정도의 어떤 규모가 될 거로 보이는데 이 방식이 CLS를 반도체의 방식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좀 달라요. 하이닉스는 이제 DDR5에서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응용해서 이쪽에 그 메모리를 확대하는 건데 사실은 CLX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메모리를 빨리 저장하고 연산을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DDR5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이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적이 금년도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뭐냐면 지난해 FC BGA 쪽에 어떤 증설이 들어가면서 비용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번에 금년도는 적자가 예상이 된다. 근데 내년도에는 약 한 550억 정도의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12월 달이니까 내년도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이제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그 기판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있지만 지금 현재 DDR 메모리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18,000원대 여기 차트를 잠깐 보면요. 네. 여기 18,000원대에서부터 요 자리가 그 약 한 20% 정도 돼요. 그럼 주가가 사실은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따라가면 부담이 되지만 지금 개화가 됐으니까 이제 5일선하고 이격이 있는데 이 5일선을 이렇게 보면 요 자리까지 5일선 자리까지 만약에 내려오는 이런 자리라면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매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손절 라인은 22,000원으로 제시하고요. 목표가는 1차 25,000원, 2차 28,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이동근 파트너님의 유망주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예, 폴라리스 오피스 하겠습니다. 예전에 방송할 때 이야기했었던 부분, 근데 그 수익률이 상당히 어마어마했던 걸로 근데 기억하는데요. 폴라리스 오피스 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 자주 소개를 드렸는데 개별 종목이었었는데 상당히 견조하게 주가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휴대폰에 보면은 폴라리스 오피스에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오피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네이버하고 또 AI 오피스 개발 협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AI 반도체를 동시에 이제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밝혀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AI 시장 쪽에서 동종목의 네이버라든지 그다음에 동사가 아마 협업 내지는 또 약진하는 법들을 좀 많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도 이제 가우스 그 갤럭시 S24에 AI 가우스를 탑재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앞으로 문서 작성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동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이익이
21년도 24억, 22년도 17억 정도 나왔습니다. 약간 꺾였지만 앞으로 AI 시장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감안해 볼 때 충분히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잠시 차트를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요. 자, 추세 라인은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단기 급등 이후에 약간 이제 눌려 있는 이런 모습들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흐름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약 6,000원 선 라인 정도, 충분히 이 정도까지는 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김동효 파트너님은 어떤 유망주 들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원래 의료수술 쪽에 뭐 굉장히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인 고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영. 네. 네. 최근에 한 이틀 정도 큰 양봉 이후에 3, 4일 정도 좀 수평적인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 뭐 그래프 상태도 제가 봐선 일본 기준으로 보면 뭐 8, 90점 이상 줄 수 있는 좋은 모양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화두가 됐던 것이 온디바이스 얘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온디바이스 쪽이 워낙 또 이제 상용화가 많이 되고 디바이스에 정확하게 또 칩 같은 것들이 또 장착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는 장비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서 커질 거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고영의 그 검사 장비 쪽이 많이 쓰일 거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고, 일부 굉장한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 그 공정에 일부 초도 물량이 올해 하반기부터 들어가고 있다라고 기사가 되는 것들이 여러 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초도 물량의 성공 안착만 되면은 내년도에 조금 더 의미 있는 매출단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동사가 원래 잘하고 있는 의료 로봇 쪽에 그 카이메로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1년에 한 6대에서 8대 정도 굉장히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일단 판매 대수가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내년 봄에 FDA 뭐 사용 승인과 관련된 이슈도 있다는 관점에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한 번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목표가 한 17,500원, 손절가는 한 12,000원 정도 잡아드리는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코리아 서킷 폴라리스 오피스 고영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김대복 파트너님, 예. 뭐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좀 눌림목 구간이다라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데 오늘 나온 세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제일 유망주 좀 같으십니까? 글쎄 뭐 이제 그 수렴을 하고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도 괜찮죠. 네. 예, 고용이나 지금 이런 것들은 좀 올라 있는 부담스러운 이런 가격대이고, 근데 저는 가격 조율을 받으면 코리아 서킷가 가장 좋아 보여요. 역시나 들고 오신 코리아 서킷. 다른 것도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내가 들고 온 게 코리아에서 제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우리 이동근 파트너님께서는 세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제일 눈에 또 관심이 가시던가요? 글쎄요, 저는 코리아 서킷도 괜찮아 보이고, 지금 이제 막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고영도 괜찮아 보이고, 음. 예, 그렇습니다. 예, 폴라리스 오피스는 그냥 단기용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다 좋아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내게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김동효 파트너님, 어떤 종목이 좀 눈에 확실하게 보이십니까? 눈에 이제 확실하게 보인다기보다는 이제 눈에 밟히는 종목이 밟히는 종목. 네. 제가 최근에 약간 부진한 성과를 올리고 매도했던 종목이 폴라리스 오피스라 이거 한마디로 좀 다시 한번 리벤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고요. 네네. 사실 몇 주 같이 방송을 해보니까 이동규 대표님이 말씀은 진중하고 누가 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매매하게 생기셨는데 네네. 다른 한쪽의 주머니에는 급등주 종목을 또 하나 챙겨갖고 오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약간 투트랙 전략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은근히 하여튼 하여튼 재빠른 종목들 자주 소개를 시켜주시고 계셔서 폴라리스 오피스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네이버와의 협업 부분, 또 아마 내일인가가 네이버랑 삼성전자의 그 AI 그 협업 칩이 아마 공개되는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것과 연계해서 조금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의 유망주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내일장 이제 연말이 다가올수록 어떤 전략을 좀 펼쳐야 될지 김대국 파트너님 어떤 전략 좀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양도소득세를 완화한다는 게 루머이고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그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 이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어떤 재료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개인들이 깜짝 놀라서 계속 매도를 많이 내놨는데 이 시장은 이렇게 개인들의 회의적인 걱정 이런 것들을 먹고 올라가는 장 아니냐. 그렇게 보면 개인들 걱정을 먹고 야금야금 올라가는 장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